1172번 1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랍니다.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건 안 했었나? 저번에? 안 한 것 같죠? 네. 자, 이 직선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상화하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있는 이 네모가 x의 개수인데 이 x의 개수를 1차 함수에서 세 글자로 뭐라 해석하죠? 기울기. 그렇죠? 이게 한 방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한 글씩 의미는 x의 증가량분의 지금 선생님 써드리는 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보는 동안이라도 x의 개수는 1차 함수 x의 개수는 기울기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만약에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면 x2-x1분의 순서대로 y2-y1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혹시 절편이 주어지면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 되고 평행하단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서로 같다 라는 의미. 그 뒤에는 이 세모가 y절편이죠. y절편은 x에 0 집어넣어서 그때 y값이 세모 나왔다. 뒤에는 상수가 나왔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그럼 여기는 결국은 기울기와 1차 함수는 대부분 다 기울기와 y절편이 모든 역할을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랑 y절편을 가지고 이건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부호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a가 아니고 a분의 b죠. a분의 b가 기울기예요. 근데 직선을 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네요. 오른쪽 위로. 기울기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음이라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 위로 한다는 뜻은 당연히 기울기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는 y절편 b분의 c.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빨리 찍어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원점 아래에 있네요. 음수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때 A와 B는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요. A분의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양수분이 양수 혹은 음수분이 음수라는 얘기죠. 같은 부호라는 뜻이에요. 근데 B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B,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B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 이렇게 요 위치 관계를 보고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정할 수 있다. 물론 뭐 이렇게 표를 안 그리고 뭐 한글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A와 B는 같은 부호. 그 다음에 B와 C는 다른 부호.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잘 보이게 표현하면 저렇다는 거죠. 다시 일로 갑시다, 그러면. 나는 근데 얘는 그려져 있는 상태고 내가 그릴 거는 얘인 거죠.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기울기예요. AC가 기울기입니다. AC는 A와 C의 곱이라는 뜻이잖아요. A와 C를 곱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거 음수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누군가요? 아닙니다. AB가 아니에요. Y절편은. 마이너스 AB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X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상수값이고 그게 전부 다 Y절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B. 근데 A와 B는 같은 부호잖아요? 그럼 A와 B를 곱하면 양수일 텐데 음수가 붙었네요?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그럼 이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Y절편부터 먼저 찍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럴 때는. Y절편. 원점 아래서 Y절편이 이 직선의 Y절편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음수입니다. 원점 아래서 찍힐 테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음수네요. 그럼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 중에 오른쪽 아래로 가게 그려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지나지 않는 사분면. 1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다음 문제는 1174번. 자, 세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을 구하랍니다. 세 점을 지나는
네. 세 점이 동시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겠죠? 아니, 세 점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지나는 건 직선이 아니잖아요. 네. 꺾인 건 직선이 아니니까,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 1차함수라는 뜻은 일직선상에 저 세 점이 놓이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위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당히 표현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걔랑 이렇게 두 개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뭐 이렇게 빼도 되겠지만 빼는 순서는 뭐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14 빼기 9로 갈게요. 그럼 대신에 y는 같은 순서대로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k가 남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x의 증가량 9-5분의 y의 증가량 빼면 k-3. 이게 결론 다 같다는 뜻이죠. 네.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도 돼요? 근데 그나마 식이 제일 쉬워 보이는 게, 뭐,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걸로 할까요, 그냥? 네. 4분의 k-3. 얘랑 얘가 같습니다. 얘가 같습니다. 같으면 얼마, 이거 빼면 얼마예요? 5분의 k 플러스 1이 같겠죠.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네요. 곱하면 5k 마이너스 15는 4k 플러스 4가 되고, 이거 넘어가면 k가 남고, 이게 넘어가면 19가 되고, 이렇게. k 값 19. 네, 됐죠? 지금 문제는 뭘 찾는 건가요? X절편이요. 이 직선의 x절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일단 x절편 찾으려면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왜? x절편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y에 뭐 집어넣다는 얘기죠?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을 찾으면 이게 x절편이죠. y가 0일 때 x 그 점의 x좌표. 그러니까 대입하려면 관계식이 필요하잖아. 그럼 k에 19를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나요? 4분의 16 약분하면 4. 그게 뭐니? 기울기야, 기울기. 지금 여러분 기울기 구한 거잖아요. 이게 몽창 다 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관계식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가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4가 나오죠. 그럼 기울기를 알았네요. 그럼 y는 일단 4x로 가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y좌표를 모르죠. 그럼 이 y좌표 구하려면 x좌표, y좌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점을 3개나 알아. 이건 제일 간단하죠? 5,1을 집어넣읍시다. 20 플러스 p.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18. 그럼 이 직선식은 y는 4x 마이너스 18. 그럼 y가 0일 때 x값, 4x가 18이니까 따라서 x값은 4분의 18, 2분의 9. 그럼 답을 쓸 때 이렇게 좌표점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2분의 9라고 쓰는 게 맞나요? 2분의 9가 맞는 겁니다. x 절편을 구하거나 y 절편을 구하라면 그때는 x좌표, y좌표만 쓰는 게 맞고, 이 x 절편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전체를 다 쓰는 게 맞겠죠. 이 문제는 x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9로 쓰시면 됩니다. 저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여기 있죠? 점 P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꼭지점 A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D를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P가. 그래서 매초 2cm, 매초 2cm면 초당 1초당 2분의 3cm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x초를 이동하게 되면 2분의 3xcm만큼 A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D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점 A랑 여기는 점 D랑 여기는 점 P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를 Y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 범위 안에서 0에서 x가 12까지 왜 굳이 10일까요? 왜 굳이 10일까요? 이 10이라 얘가 10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점 A에서 세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로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갑자기 12가 튀어나오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1초당 얼마씩 움직인다고요? 2분의 3cm씩 움직이죠. 그래서 x초가 지나게 되면
2분의 3x cm만큼 움직이는데 지금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18이죠. 그렇지? 그럼 2분의 3x라는 이 거리가 x초 이동했을 때 움직인 거리죠? 걔가 가로의 전체 길이는 18이 되는 순간이 얼마예요? 그게 10이에요. 무슨 말이죠? 0은 왜 붙었냐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점 B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린다는 뜻이에요. 0에서 12초 걸린다는 뜻이죠. 0초부터 12초 사이에는 점 A에서 점 B를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삼각형 모양은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 D, 여기 A, 여기 P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y로 표현했으니까 y를 계산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죠? 얘가 12 곱하기 밑변 이거 얼마예요? 초당 2.3cm니까 2분의 3cm니까 2분의 3x 이렇게 되는 게 삼각형 y의 넓이고 이 구간은 0 이상 x가 12 이하였던 겁니다. 그럼 약분시켜 봅시다. y는 4를 약분하면 3, 9x. 1번 답, y는 9x. 이게 1번의 답이에요. 그럼 이번에 2번에 있는 20 이상 32 이하, 쟤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2분의 3x가 여기 x가 시간이지 않나요? 그렇지? 2분의 3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을 얼마나 잡아놨냐면 20으로 잡아놨잖아요. 여기다 20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20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30cm죠? 어떻게 되면 30이 되는 거예요? A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8. B에서 C까지 얼마? 12.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30이야, 정확히. 20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점 P가 어디 위치했다는 얘기죠? 여기 위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2일 때는 2분의 3 곱하기 32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48. 그렇죠? 이 차이 얼마 나요? 18 나지. 점 C에서 점 D까지 여기를 이동하고 있을 때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뭘 해석한다고요? 점 P가 이번에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점 C부터 점 D까지 이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얘기죠. 20초 이상, X가 32초 미만. 32는 왜 포함이 안 되냐면 P가 1이 붙으면 이거 삼각형이 안 그려지니까 32를 뺀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삼각형 모양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러면? D하고 A는 원래 처음부터 고정 아닌가요? P만 움직이는 여기 있는 거죠, P가. 이렇게. 그럼 P가 지금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시간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이제 계산합시다.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12 곱하기 2변인데 자 이거 계산 잘해야 된다. 2분의 3x가 맞을까요, 이거? 그게 맞을까? 이게 여기 어려워. 1번은 쉬워. 2번이 어려워요. 일단은 점 P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C와 D 사이로 움직이니까. 그럼 삼각형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는데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C에서부터 D로 갈 때 초당 몇 cm를 움직인다고요? 2분의 3cm를 움직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3cm라는 2분의 3x라는 얘기잖아.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18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쓰면 되나요? 됩니까? 안 되죠. 맞지 않나요? 초당 2분의 3cm니까 x초가 지나면 요만큼 거리가 2분의 3x고 실제 우리는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18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지금 네가 계산하고 있는 이 x초라는 정체를 이해돼요. x초는 여기서부터 시간을 잰 게 아니지 않아? 그쵸. 어디서부터 잰 거예요? 여기서부터 잰 거예요. 맞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간 게 몇 초라는 얘기예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X초라는 얘기야. 맞지?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걸린 시간만 알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걸린 시간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여기가. 그럼 여기 걸린 시간만 계산하고 싶으면 전체 X초에서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몇 초 걸려요? 여기 있었잖아 아까. 12초. 맞니? 그럼 여기는 몇 초 걸릴까? 계산할 필요 있을까? 네. 여기 사실 있어.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몇 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20초 걸린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8초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걸린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시간은 x초가 아니고 x-20초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정말 이해됩니까? 쉽지 않을 텐데. 어렵네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하세요. 날씨가 좀 여러분 덥고 지금 집중 좀 쉽지 않겠지만 예, 네. 에어컨 튼 거예요. 튼 겁니다. 여기 강의실이 엄청 덥진 않아요. 선생님 여기 몇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나는 사실 살짝 좀 추워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몸에 열이 남아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것만 더 세게 틀면 다른 강의실에 있는 애들이 추워서 네, 좀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가 추운 건 아니니까 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긴 하실 텐데. 지금 선생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범위가 왜 나타나는 거라고 했냐면 여기 0에서부터 10위까지는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 걸린 시간이 0초부터 시작해서 12초인 거예요. 그 20에서 32까지는 C에서 전피가 C에서 D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20초부터 32초 사이에서는 시간이 여기 지나고 있을 때는 여기 전피가 여기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는 1번은 풀었고 2번은 어디였냐면 전피가 C하고 D 사이 여기 놓여 있을 때였던 거죠. 그럼 A와 D와 P를 이어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가로 길이인데 여기 밑변 있죠? 이 밑변 길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초당 2분의 3cm를 움직이니까 이게 2분의 3x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거리를 잰 게 아니고 위치상 C에서 출발해서 P까지 이동한 거리가 초당 2분의 3cm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3x로 보고 초당이니까 초당 2분의 3x인데 지금 x초는 움직였으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x구나.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18-2분의 3x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맞는 거냐면 여기는 1초당 2분의 3cm를 움직인 게 맞는데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할 때 지금 A에서부터 B를 지나는 데까지 12초 걸렸고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데까지 합치면 총 몇 초 걸리면 20초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내가 만약 여기는 전피가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초의 전피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여기 25초 걸렸다고 25초에다가 2분의 3, 초당 2분의 3cm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26초로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26초? 그럼 약분하고 13에 3 곱하면 39cm야. 이 길이가 39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이게 왜 39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 12에 여기 8 합쳐서 20에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이 길이가 19cm라는 얘기예요. 저 길이가
지금 선생님이 뭐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했네요. 여기 12cm, 여기가 18cm, 여기가 12cm가 몇 cm예요?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30cm야. 30cm를 뺀 게 9cm, 여기가 9cm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2분의 3x, 2분의 3 곱하기 시간 자체를 다 곱하다 보면 여기 이동한 거리를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이동한 거리만큼은 빼줘야 되고, 그 얘기는 여기 이동한 걸린 시간만큼은 총 시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x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총 이동한 시간이 x인데 실제로 여기서 걸린 시간을 체크하려면 총 시간 x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인 20초를 빼주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초당 2.2분의 3cm를 움직이니까 이 계산법이 실제로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결과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할 때 저기를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3x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 거리는 2분의 3 x-20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요 거리가 2분의 3 x-20이지만 실제 우리는 이 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체 18에서 이 길이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18에서 여기만큼 길이가 이걸 계산한 거니까 이거를 빼줘야 실제로 내가 계산할 밑변 길이가 계산된다는 뜻이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약분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6이 남겠죠? 그럼 6하고 여기 이제 분배할 때 18-2분의 3 x-20인데 이 분수를 정리하기 좀 어렵죠? 이럴 땐 6은 뭐 미리 분배하세요. 이렇게. 6 분배하면 얼마 되죠? 108. 6 분배하면 약분하고 3이 남고 마이너스 9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180. 됐습니까? 따라서 넓이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71을 y가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죠. 넓이가 71을 만족하는 x값을 모두 구하시오는데 점피가 여기 있을 때는 CD 위에 있을 때는 얘였고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 아까 1번에다 뭐였죠? 네. 아까 답이 뭐였어요? 1번 답. y는 9x? 네.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안 잽니까? 하다 보니까 점피가 여기 놓였을 때 이 삼각형, 점피 여기 놓였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정했으면서 왜 점피가 여기 있을 때는 넓이를 안 계산하죠? 여기 넓이 계산할 게 없는 게 밑변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밑변 12, 높이는 얼마? 18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8. 이렇게 약분하면 9가 남고 얘를 곱하게 되면 108. 그러니까 점피가 BCB를 움직일 때는 넓이가 항상 108이기 때문에 70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배제한 겁니다. 그럼 이게 72가 될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72, y에다 이제 72를 집어넣고 이제 값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이제 9x가 남을 테고 288에 71을 빼면 얼마 남죠? 216 남나요? 양변을 9로 나누면 x는 24. 네, 24초. 그러니까 출발한 지 24초가 지났을 때 넓이 72가 만들어지고 다시 여기다 x에다 뭐 집어넣는, 아니, y에다 71을 넣고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x는 8초. 그러니까 8초 지났을 때 여기서 넓이가 72가 나오고 24초가 지나면 여기가 20초였고 4초 지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요 삼각형 넓이가 다시 72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학교 시험에 나올까요? 글쎄요. 모르겠지만 낸다더라도 뭐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고난도 문제라면 네. 운송회사의 운송요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에 이제 추가요금. 예를 들어 운송거리가 1km예요.
그러면 A 운송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일단 물건을 실으면 5만 원 내야 돼요. 근데 1kg당 이제 붙어요. 1,000원씩. 그래서 1kg 가니까 기본 요금 5만 원에 1,000원 붙어서 총 5만 1,000원. B 회사는 이게 기본 요금인데 이게 추가 요금. 그래서 합치면 41,250원. 딱 보기에도 A 요금이 기본 요금 비싸지만 거리당 추가 요금이 싸고, 반대로 B 회사는 기본 요금이 싸고 추가 요금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점만 본다면 A는 먼 거리를 이동했을 때는 A 운송에서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B 회사가 기본 요금 자체가 싸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자, 운송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운송 요금을 Y1이라고 한다면 각각 두 회사를 X하고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시오. 일단 A부터 해봅시다. A 회사는 운송 요금 Y는 어떻게 쓰죠? 기본 요금 5만 원 플러스 1kg당 만원, 1,000원이 추가되니까 1000X 이렇게 되겠네요. 1kg당 그럼 X킬로미터면 1000X. B 회사는 기본 요금이 4만 원, 만원, 5만 원이죠. 잘못 쓴 것 같죠? 5만 원 플러스 1000X. 얘는 4만 원 플러스 1250X. 이렇게 써졌어요. 각각 이렇게 요금이 써졌는데 어떤 물건을 20km 운송한답니다. 20km면 X값을 말하겠죠? 거리니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20 대입하면 5만원. 플러스 여기다 2 곱하면 2,000원이고 20 곱하면 2만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7만원을 내야 되는 거고 여기는 4만원. 더하기 20을 곱하면 일단 2를 곱하면 얼마예요? 2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회사는 총 요금이 7만원이 되고 B 회사는 요금이 65,000원이 돼요. 요금의 차이를 구하시오. 차이는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두 요금의 차이는 5,000원이 되고 우리한테 더 유리한 회사를 찾으라면 그때는 B 회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생으로 라이브로 할게요. 문제 써가면서. 근데 뭐 이런 문제는 보니까 이 문제 중에 하나는 한들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두 문제인데? 아니, 다일 수도 있겠다. 3등분 좀 빼놓고는 다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제 9번부터 봅시다. 그 프린트에 9번에 보면, 일단 내용은 뭐 이래요. (1,1에) 점 찍혀 있고 2,3에 점 찍혀 있고 1,3에 점 찍혀 있고 그 다음에 4,1 1, 2, 3, 4,1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직사각형이겠죠? 위치가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는 4 그리고 Y는 AX-1이라는 직선을 긋습니다. 근데 얘가 이 사각형과 만나는 A값의 일단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AX-1의 이 직선의 정체 중에 가장 명확한 거는 이거죠. Y절편이 -1이라는 거.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울기에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 A라에 따라서 음수이면 이렇게 지나갈 테고 양수이면 이렇게 지나갈 0이면 이렇게 지나갈 테고 양수이면 이렇게 지나갈 테고 근데 얘랑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죠. 이쪽 반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만날 테고 만나게 긋는 방식은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언제부터 만나요? 이 점을 통과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이거 양수잖아? 네. 이때 기울기 A의 최소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를 지나서 올라가다가 얘를 통과해서 만나고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다 언제?
기울기 A가 가장 클 때는 여기 이 점을 통과했을 때죠. 이때가 기울기 A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 있는 최대값을 만약 네모라고 하고 이 최소값을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따라서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A는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고 네모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등호가 붙는 이유는 뭔가요? 이 지점에 닿아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에서도 만나는 거기라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점이 몇 컴마이시죠? 4,1인데 4,1을 이 직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y의 1, x의 4 넘어가면 2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a는 2분의 1, 이 세모값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기울기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쭉 넘어가다가 이때가 기울기 a의 최대값 이때가 언제냐면 1,3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갈 때 여기다 다시 대입. 그럼 y의 3, x의 1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 값 정리하면 4, 이 값이 4. 기울기 a의 최대값은 4. 이게 a의 범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a는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내부에 있는 저 도형이 정사각형일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의 위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특히 이렇게 직선 안에 어떤 도형이 내접하고 있고 그 도형이 정사각형일 때는 이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 중에 하나의 위치를 미지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는 이 위치를, 지금 A가 없죠? 이 위치를 그냥 A,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점이에요.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X좌표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가 A,로 갈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B라고 무책임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에 대응되는 X값이 A면 직선에 대응되는 Y값은 3A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요 길이가 몇 A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3A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어째서요? 이 점의 Y좌표의 크기랑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3A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만큼이 3A면 이만큼도 3A 아닌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0이 돼요? 4A, 0이 되겠고 그럼 다시 이 점의 X좌표는 다시 4A가 되죠. 점의 Y좌표는 이 직선상에 놓여있는 점이니까 4A를 여기 X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되며 이제 마지막 이 점 D의 Y좌표랑 이 점 A의 Y좌표는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예요. 얘는 3A로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7로 표현되어 있고 결론 얘네들이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3A랑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서로 같습니다라는 등식을 세우시면 되죠. 넘어가면 7A가 7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1이 됩니다. 그럼 한 변 길이 1인가요? 아니죠. 3 곱하기 1이니까 한 변 길이는 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찾고 이 Y좌표를 통해서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정의 내리고 그 변을 1이 옮겨주고 좌표점 찍고 대입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저 두 점의 Y좌표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흐름을 잘 쫓아가시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바뀌어도 매번 저런 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지나면 할만합니다.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요? 한 변 길이 5인 정사각형. 근데 여기 y는 ax 플러스 3. 이게 이 직선의 y좌표 값이 3이라는 얘기죠. 이건 위치를 변동할 수 없습니다. 찍혀있는 점이에요. y좌표는 무조건 3입니다. 근데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 정사각형을 나누는데 하나가 4, 나머지 하나가 넓이 3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랬을 때 A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넓이를 알잖아요. 전체 넓이 얼마예요? 25예요. 그럼 여기서 위의 넓이보다는 아래 넓이에 좀 더 집중합시다. 근데 위의 넓이보다는 아래 넓이가 좀 쉬운 게 이게 원점과 붙어 있기 때문에 점의 좌표 계산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아래쪽에 좀 더 집중해, 우리는. 이럴 때는 요령껏 아래쪽에. 그럼 이 넓이 값은 얼마일까요? 전체 넓이 25에 얘가 몇 분의 몇을 가진 겁니까? 7분의 3을 갖지 않았나요? 넓이를 3, 4로 쪼갰으니까 합치면 7일 거 아니야. 약분이 안 되네? 7분의 숫자가 더럽죠? 75. 그쵸? 네.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인가요? 지금 우리가 파란색 그려놓은 얘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놨는데 여러분 사다리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잖아요. 네. 공식이 뭔가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그거죠. 그럼 여기는 아랫변 길이를 예로 본다면 아랫변은 얼마예요? 3. 윗변 길이는 얘일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위치를 모르겠네. 정확히 말하면 이 점에 x좌표는 알고 있으나 이 점에 y좌표를 모르죠. 근데 이 점은 이 직선상 있잖아요. 그럼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해야죠. 무턱대고 아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b 이렇게 두지 마시고 x에다 5 대입하면 그때 y좌표는 5a 플러스 3. 그럼 이 점의 y좌표의 크기가 여기는 사다리꼴의 윗변 길이가 되겠네요. 여기다 쓰시면 돼요. 5a 플러스 3.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죠? 5 나누기 2 하면 이 넓이가 7분의 75가 나온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하나씩 지웁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얼마 남나요? 10. 5가 남죠? 네. 양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좌변은 오늘 약분하고 지워졌으니까 가로 없앱시다. 5a 플러스 6은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7분의 30 됐죠? 넘깁니다. 5a는 7분의 30 빼기 7분의 6, 7, 42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12 a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5를 나눈다. 양변에 5분의 1을 곱한다. 여기다 5분의 1을 곱한다. 마이너스 35분의 12가 된다. 그럼 a 값 마이너스 35분의 12. 근데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두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어? 왜? 모두란 말이 왜 필요한 거지? 왜 필요한 거예요? 넓이를 4대 3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누가 4고 누가 3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위가 4고 아래가 3입니다. 못 박았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직선이 지나가면서 넓이를 4대 3으로 나눕니다라고 했지 누가 정확히 4인지 3인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점은 무조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고 했죠.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근데 이 y절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느낌을. 좀 그림이 살짝 안 맞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너무 올라가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넓이가 3이 아니고 4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써야 돼?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린 밑에 포인트를 맞췄잖아. 밑이 3일 때는 이렇게 풀었어. 그럼 밑이 4일 때는 요것만 바꾸면 돼. 3을 4로. 그렇죠? 그럼 이 넓이는 75가 아니고 100. 됐나요? 그럼 이 넓이가 아까 썼던 요 넓이가 7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지 않을까요? 어차피? 어떻게 똑같나요? 여기 y좌표는 어차피 x에다 5 집어넣으면 y좌표는 여기가 이번에는 이 점이 되는 거죠. 5,5a 플러스 3. 딴 건 변한 거 없어요. 이것만 변한 겁니다. 계산만 다시 하시면 돼요. 약분하면 여기는 20이 남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게 30이 아닌 40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40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아니에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가 위로 올라가서 20이 곱해져서 40이 되는 거죠. 빼면 여기만 바뀌었으면 돼요.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남죠.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값은 이거 하나, 나머지는 마이너스 35분의 2 하나.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이게 직선 L이고 얘가 직선 M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관계식이, 이 직선의 관계식이 이겁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 1이고 x절편은 2죠.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직선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이 직선을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정확히 3등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각게 정확히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고 있을 때 각각 직선 L과 직선 M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상당히 좀 귀찮은 문제긴 해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은 이제 닮음도 배우셨고 그죠? 네. 조금만 닮음 아직 안 배웠나요, 얘네? 그 길이를 삼등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삼각형을 삼등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넓이를 3등분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한 꼭지점을 지나며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밑변에 어디를 지나야 되죠? 중점을 지나야 이렇게 돼서 이 넓이 반으로 나눠지죠. 그럼 만약 이 삼각형 넓이를 한 꼭지점을 지나며 넓이를 3등분 하려면 이 선분의 3등분점을 각각 이렇게 지나야 넓이가 3등분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을 하려면 지금 문제가 여기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잖아. 직선 하나가 각각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3등분 하려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꼭지점 하나가 바라보는 이 변 있죠. 바라보는 변에 정확히 3등분점의 위치를 각각 지나가야 넓이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0,1과 2,0을 정확히 3등분하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풀면 어려운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풀면 아주 쉬워, 생각보다. 어떻게 쉽냐면 봐라. 잘 봐.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죠. 첫 번째. 이 길이 3등분인데 요 만나는 점에서 이 점에 x좌표랑 이 점에 y좌표를 찍다 보니까 여기는 이 x좌표는 여기는 0,0과 2,0 사이에 몇 등분 중에? 3등분 점에 첫 번째 위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똑같이 3등분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이 직선이 3등분 된다는 얘기는 그 직선의 x좌표도 정확히 3등분 돼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길이 하나는 2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이죠. 그럼 이 지점의 x좌표는 3분의 2가 되죠.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컴마로 간다는 뜻이죠. 맞니? 와, 잠깐만. 맞아요? 네. 이게 표현을 좀 미리 선생님이 선을 그어 놓을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할 테니까. 이렇게 3등분 되는 위치 긋고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3등분 되는 위치 긋고 여기는 0,0과 2,0을 정확히 3등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쪽도 3등분 여기도 3등분 여기 0,0에서 0,1까지 이 거리도 정확히 3등분 하는 거예요. 근데 0에서부터 1까지 거리는 1이고 그게 3등분 하다 보면 여기 위치는 얼마죠? 3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2잖아. 한 칸씩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나오지 않나요? 아까 말한 이 점의 위치는 몇 컴마면? 3분의 2 컴마 3분의 2가 되네. 여기가 아까 3분의 2였잖아요. 2의 3분의 1의 위치, 3분의 2. 그럼 여기는 이 점은 어디예요? 여기는 2의 3분의 1이 몇 칸 한 거죠? 두 칸, 3분의 2. 맞니? 요 한 칸이 3분의 2잖아. 그렇잖아요? 이 한 칸이 3분의 2잖아. 그럼 이 한 칸도 3분의 2 테니까 이 위치는 얼마야? 3분의 4겠지.
그럼 이 점의 위치는 x좌표가 3분의 4, y좌표는 3분의 1.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y좌표는 3분의 1. 그럼 끝나지 않았니? 이 직선 L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x죠. 맞죠? 네. 기울기 구하라는 건 a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 중에 뭐 있었나요? x의 증가량분의, 이거 직접 점을 대입해도 괜찮아.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정석적인 풀일 테니까 이 직선에다가 얘를 대입해요. 어차피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그 y의 3분의 2, x의 3분의 2 따라서 a는 1 됐나요? 네. 그다음 여기는 직선 m은 y는 얘도 bx라고 합시다. 원점은 지나는 직선이니까 뒤에 상수는 없고 y는 bx. 근데 얘가 얘를 지나가네요. 그럼 y의 3분의 1, x의 3분의 4b. 분모 3, 분모 3 주고 양쪽에 4를 나눠야 되니까 b값은 4분의 1. 그래서 각각의 직선 L의 기울기는 1, 직선 M의 기울기는 4분의 1.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직선 L은 원점과 어디를 지나가죠? 3분의 2, 3분의 1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x의 증가량이 3분의 2일 때 y의 증가량도 3분의 2죠? 그게 기울기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똑같은 숫자네? 약분하면 1이 될 테고,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이 0,0인데 이 점이 지금 3분의 4, 3분의 1을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x의 증가량은 0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3분의 4일 테고, y의 증가량은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요. 약분되고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거는 4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근데 뭐 헷갈리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점을. 그러라고 이 점을 찾아낸 거니까. 이해했니? 이게 문제가 3등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험은. 보통은 3등분보다는 2등분이 더 시험에 잘 나오긴 하거든. 얘들아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 얘 그리면 이렇게 돼. y절편은 얼마죠? 2예요. x절편은 6. 그렇지 않을까? 6 집으면 정확히 6,0을 지나가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정확히 2등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0과 6의 정중앙 3. 0과 2의 정중앙 1. 이 점의 좌표는 3,1이야. 이걸 어디다 대입하라고? 이 직선선이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x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y의 1, x의 3. 따라서 a값 3분의 1. 그래서 직선식을 구하라면 y는 3분의 1x라고 쓰면 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면 3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 문제는 똑같은데 얘처럼 3등분 했다고 칩시다. 3등분. 이렇게 됐는데 얘가 2, 얘가 6이에요. 근데 원점을 지난 직선이 정확히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3등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직선의 각각 뭐 관계식을 혹은 뭐 기울기를 아까처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쉬워. 이렇게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이 길이가 다 똑같다고. 3등분 되는 거니까. 얘를 y축으로 내려요. 이렇게 y축으로 내려주고 얘도 이렇게 y축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길이야.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려서 그래요? 다 같은 겁니다. 3등분이니까. 그럼 요 점의 위치를 잡아주면 돼. 이 점은 6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죠. 2컴마로 갈 테고, 요 위치는 2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치죠. 2 곱하기 3분의 2 해봐.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위치는 6의 3분의 2니까 4,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됐죠?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ax라고 뒀을 때 이 점을 대입. 3분의 4는 2a. 따라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a는 3분의 2. 이 직선은 y는 3분의 2x.
여기는 y는 bx에다가 이제 이 점을 대입. 3분의 2는 4b. 4분의 1을 곱하면 b값은 6분의 1.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6분의 1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정확히 이 점은 x의 3등분점의 첫 번째 3분의 1 위치, 이 길이의 3분의 1. 대신에 y좌표는 이 길이의 두 칸으로 갔기 때문에 이 길이의 3분의 2의 위치, 그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6의 3분의 2의 위치 x좌표, 그다음 2의 3분의 1의 y좌표. 이렇게 점 빨리 찾으시고 그 점을 대입하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다르게 풀면 좀 어려워요. 이거는 막 문자 두고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